이 이야기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한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게 그 작은 스마트폰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아, 정말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65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했던 저였는데 그게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줄이야. 2023년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나고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째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럭저럭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물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완전히 편안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예의는 지키며 지냈습니다. 문제는 그 스마트폰이었어요. 아들이 엄마 이제 세상이 다 바뀌었으니까 스마트폰 하나 장만하세요라며 사다 준 그 검정색 기계 말입니다. 처음 손에 쥐었을 때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버튼도 없고 화면만 번쩍번쩍 빛나는 게 영 익숙하지 않았죠. 그래도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모두 카카오톡이라는 걸로 대화를 나누고 사진도 주고받는다며 자랑하는 걸 보니까 저도 뒤처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멀리 사는 조카들과도 연락할 수 있다니 그게 얼마나 설레는 일이었는지 아시겠어요? 처음으로 수진이에게 도움을 청했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침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와 소파에 앉으려는 참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이거 문자 보내는 거 좀 알려줄래?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가며 말했죠. 수진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아,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기 이거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진이는 빠르게 화면을 이것저것 눌러가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어디를 눌렀다고? 하고 다시 물어보니 수진이가 한숨을 살짝 내쉬더라고요. 아, 여기요. 메시지 앱 누르시고 여기서 새 메시지 만들기 하시면 돼요. 그래도 한 번 더 보여줬지만 역시나 너무 빨랐습니다. 제가 천천히 좀 해줄래? 하고 부탁하니까 수진이는 이미 천천히 하고 있는데요 라며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결국 대충 설명만 듣고 혼자 해보라며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서 스마트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뭔가 서운했지만 바쁜 며느리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수진이의 그 표정, 그 한숨 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부탁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나도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하는 건데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나 싶기도 했어요. 며칠 뒤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거는 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예전 폴더폰으로는 전화 거는 게 쉬웠는데 이 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이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수진아 죄송한데 전화 거는 법 좀 하고 말을 꺼냈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도마 위에 양파를 썰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참 차가웠어요. 또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요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제가 검색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검색을 해? 하고 중얼거리니까 수진이가 칼질하는 소리가 더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부담스러운 존재구나.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서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세상과 단절되어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혹시 또 귀찮아할까봐, 혹시 또 그런 차가운 시선을 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여전히 어려웠고,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앱이라는 걸 설치해보고 싶었어요. 동네 친구 박 여사가 날씨 앱을 보여주면서 이거 참 편해. 내일 비 온다더니 정말 맞더라고라고 자랑하는 걸 봤거든요. 수진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서 말을 꺼냈죠. 수진아, 미안한데 이거 앱 가는 법 좀 알려줄래? 수진이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앱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 목소리에서 벌써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응, 날씨 보는 앱 말이야. 박 여사가 그러는데 정말 편하다더라고. 그제야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는데 그 표정이 정말 난감해하는 게 역력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한숨을 크게 내쉬더라고요. 또요? 아, 그냥 검색해 보세요. 검색을 어떻게 하는데?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수진이가 리모컨을 탁 소파에 내려놓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으로 걸어가면서 중얼거렸어요. 맨날 이래, 정말.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정말로 내가 성가신 존재구나.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뒤처져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 날 용기를 내서 다시 시도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대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카카오톡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수진이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또 뭐예요? 친구들이 모두 그걸로 이야기한다고 하던데. 그런데 수진이가 갑자기 손 닦던 수건을 확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는데 눈에서 불이 났어요. 이런 것도 못하세요. 매번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니. 설마 했는데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진아,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수진이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먼저 올라왔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일을 한 건가? 그냥 모르는 걸 가르쳐 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수진이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런 것도 못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민수가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민수는 뭔가 감지했나 봅니다. 수진이를 쳐다보더니 여보, 어머니한테 뭔 일 있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수진이는 그때야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만 중얼거렸죠. 그 후로 며칠 동안은 서로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뭘 물어보기가 무서워졌고 수진이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집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혼자서 이것저것 눌러보려고 했지만 뭘 잘못 건드렸는지 화면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소리가 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수진이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또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참았습니다. 참다 못해 일주일 뒤에 다시 시도해봤어요. 이번에는 은행 앱이라는 걸 써보고 싶었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수진아, 죄송한데 은행 앱이라는 거. 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수진이가 책을 탁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는데 그 눈빛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또 뭔데요? 매일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미쳐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컸어요. 정말 화가 나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또다시 말문이 막혔죠.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올라왔어요.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수진아, 너 지금 나이 든 사람이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도 회사 일로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데 매일 같은 걸 물어보시니까.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 주지 그랬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또다시 문 닫는 소리만 남았죠. 그날부터 우리 사이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서로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라는 걸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동네 부녀회에서 모임 연락을 그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이리저리 눌러봤지만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이가 회사에서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거든요. 수진아, 정말 미안한데. 제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또 뭐예요? 그 말투가 벌써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말을 계속했어요. 단톡방 만드는 게 어렵네. 좀 도와줘.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아, 정말. 이런 것도 못하세요. 매번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저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왜 맨날 저한테만 이런 걸 시키세요. 그 소리가 집 안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고함을 치다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거구나. 수진아, 너 지금. 아니에요. 저도 한계가 있다고요. 매일매일 똑같은 질문만 하시고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컴퓨터 강사예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숨이 막혔어요. 수진아, 진정해. 나도 배우려고. 배우려고요? 그럼 학원이라도 다니세요. 왜 저한테만 의존하세요?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소리를 듣고 나온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수진이는 민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나 정말 못 살겠어. 매일매일 똑같은 걸 물어보시는데 나도 사람이라고.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다니. 민수야, 너 지금 내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지?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양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 바빠서 그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수진이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선생님이에요? 당신도 회사 다니잖아요. 저는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가 남편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이 집에서 내가 정말 짐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구나 싶었죠. 수진아, 너 지금 나를 짐으로 보고 있는 거지?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수진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맞아. 너는 나를 그렇게 보고 있어. 귀찮은 늙은이, 아무것도 모르는 꼴통으로 말이야.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수진이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던 모습, 민수한테 하소연하던 모습,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우리는 서로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민수가 중간에서 어색한 기색을 보였지만 저도 수진이도 모른 척했어요. 엄마, 어제 일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민수야. 내 아내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수진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고 밥만 먹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잘못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집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서로 마주치기를 피했고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수진이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하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뭔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예전 같으면 이런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뀐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수진이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이 든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설령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무시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러움이 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더 커지더라고요. 며칠 뒤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앱에서 자꾸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좌 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보안카드 번호를 확인하세요라는 메시지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수진이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급한 일이었거든요. 조카 결혼식 축의금을 보내야 했는데 은행에 직접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수진아, 정말 죄송한데. 제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수진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저를 보는데 벌써 짜증이 난다는 표정이었어요. 또 뭔데요? 그 말투가 정말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은행 앱에서 자꾸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이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리모컨을 탁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또 뭔데요? 매일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미쳐요. 목소리가 벌써 높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이번만이 언제까지예요? 어제도 이번만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저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야,
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도가 지나쳤습니다. 저도 사람이라고요. 매일 같은 걸 물어보시고 제대로 배우려는 노력도 안 하시면서 배우려는 노력을 안 한다고? 내가 얼마나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해봤는데. 그럼 학원이나 다니세요. 왜 저만 붙잡고 그러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한테 학원 다니라고 하다니. 이게 며느리가 할 말인가요? 수진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야? 시어머니라고 해서 제가 뭐든지 다 해드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제 생활이 있고 제 일이 있다고요. 왜 저만 희생해야 해요? 그때 민수가 또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또 왜 이러세요? 두 분 다 좀 진정하세요.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 사이에 서려고 했지만 저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민수야, 너 내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봐.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태도냐? 엄마, 수진이도 힘들어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수진이가 민수의 말을 끊어버렸어요. 당신도 그러는 거야?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결국 수진이 편을 들더라고요. 엄마,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정말 바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구나. 이 집에서 나는 정말 혼자구나. 그래, 너희들 다 그런 마음이었구나. 늙은 시어머니는 짐이고 귀찮은 존재고.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겠다. 저는 그렇게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고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매일 눈치를 보고 뭘 물어보기도 무서워하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게 가장 서러웠어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된 건가? 아니면 수진이가 잘못된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냥 모르는 걸 가르쳐 달라고 한 것뿐인데. 다음 날 아침에도 우리는 서로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더 차갑고 더 적대적이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민수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런저런 말을 해봤지만 저와 수진이 모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사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후로 며칠 더 이런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서로 마주치면 모른 척하고 꼭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했어요. 집안은 정말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렇게 서로 냉전 상태가 지속되던 어느 날, 저는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멀리 사는 언니가 손자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혼자서 이리저리 해봤지만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수가 출근하고 난 후 집에는 저와 수진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말도 제대로 안 섞고 지냈지만 이건 정말 급한 일이었어요. 언니가 계속 연락을 재촉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었나 봐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수진이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내라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에서 벌써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미안한데 사진 보내는 법 좀. 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수진이가 노트북을 탁 닫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정말 차가웠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갑자기 터져나온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수진아, 나는 그냥이 뭐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소리만 하시고,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서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야, 수진아. 너 지금 나이 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거든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뭐든 다 해드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야? 시어머니가 뭘 부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부탁이 아니라 강요죠. 매일 같은 걸 물어보시면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강요라니. 내가 언제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강요? 내가 너한테 뭘 강요했어? 그러게요. 저한테 계속 의존하시는 게 강요가 아니면 뭐예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쏟아냈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제 일이 있다고요. 왜 어머니 스마트폰 선생님이 되어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 있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냐? 제 목소리가 집 안 전체에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맞대응했어요. 무시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의존적이시라고요. 의존적? 내가 의존적이라고?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의존적이라고 하다니. 그럼 뭐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면서. 그 순간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알겠어. 저는 그렇게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무언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랍에서 부동산 명함을 꺼냈습니다. 작년에 이웃집이 이사 갈 때 받아둔 것이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아파트 매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부동산 중개인은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느 아파트 말씀이신지요? 여기 레미안 아파트 35평 말인데요. 시세가 어떻게 돼요? 아, 거기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한 10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10억. 제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았습니다. 그 돈이면 다른 곳에서 혼자 살 수 있겠구나. 언제쯤 나오실 수 있어요? 한번 보고 정확한 시세 알아봐야겠어요. 내일 오전에 나갈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내일 오전 10시에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건가?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왔을 때도 집 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수진이는 낮에 있었던 일을 민수한테 말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냥 조용히 저녁을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 결정이 맞는 건가?
하지만 오늘 수진이의 그 말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의존적이다, 강요한다, 매일 같은 소리만 한다. 그런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비춰지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냥 모르는 걸 가르쳐 달라고 한 것뿐인데.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수진이가 출근한 후에 부동산 중개인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아파트를 꼼꼼히 살펴보더라고요. 아파트 상태가 정말 좋네요. 요즘 이런 평수가 인기가 많아서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언제쯤 팔릴까요?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급하시면 더 빨리도 가능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이 선 것 같았어요. 그럼 매매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의 그 차가운 말들, 무시하는 태도들이 계속 가슴에 박혀 있었거든요. 오후에 수진이가 먼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와 마주치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이런 식으로는 정말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저녁 무렵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서로 밥만 먹고 있는데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조용하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그냥 아니다라고만 대답했어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아파트 매매 광고가 나갈 텐데 정말 이런 결정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그 말들을 떠올리면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요. 스마트폰 화면이 갑자기 꺼져서 다시 켜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혼자서 이것저것 눌러봤지만 계속 검은 화면만 나오는 거예요. 수진이가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해보자는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수진아, 이거 화면이 안 켜지는데. 수진이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얼굴에 짜증이 확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또요? 정말 그만 좀 하세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도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그래, 알겠어. 이제 정말 알겠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뭘 알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야.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너는 나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어. 귀찮은 늙은이, 아무것도 모르는 꼴통으로 말이야. 수진이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럼 이제 그런 짐을 지지 않아도 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저는 민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수진이를 번갈아 봤어요. 엄마, 무슨 일인데요? 이 아파트 팔기로 했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모두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 아파트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나가.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민수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한 결과야.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많은 모욕을 당했거든요. 사과?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뭐가 달라져? 너는 계속 나를 그렇게 볼 거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미안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됐어. 이미 부동산에 맡겼어. 한 달 안에 계약 나갈 거야.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어디서 사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들만 나가면 돼. 그 순간 수진이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서. 이제 와서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도 밖에서 민수와 수진이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이 끝났어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참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어요. 민수는 저를 설득하려고 계속 노력했고, 수진이는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매일같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벌써 몇 팀이 아파트를 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다 보니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계속 간청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이미 결정한 일이야.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내가 왜 그것까지 신경 써야 해?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동안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는 그 일주일 동안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뭔가 물어보기라도 하면 벌떡 달려와서 도와주려고 했고 아침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며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봐요. 수진아, 이제 와서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런 수진이를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진작에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처음부터 그럴 걸 그랬어. 어머니. 됐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며칠 뒤 드디어 아파트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젊은 신혼부부가 전세로 계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도 꽤 괜찮은 조건이었어요. 어머니, 정말로 이러실 거예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미 계약했어. 다음 주에 이사 가야 해. 그날 저녁 저는 새로 이사갈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적당한 크기였어요. 20평 정도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빈집을 둘러봤어요. 35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이사 전날 밤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민수와 수진이 모두 우울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새 집에서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이제는 이들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이사 트럭이 왔습니다. 제 짐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랑 몇 가지 살림살이 정도였죠. 대부분의 가구는 그냥 두고 갔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35년 동안 살았던 집, 남편과 함께 꾸렸던 그 공간을 떠나온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느낌도 들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저는 새집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전에 살던 곳과는 다른 풍경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서 간단한 저녁을 해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원하는 음식을 해먹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뭔가를 물어봤다고 싫은 소리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이런 선택이 맞았을까?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그 자유로움을 생각하면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아무도 저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곳에서 말이에요. 며칠 뒤 동네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강의가 있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강의였어요. 저는 주저없이 신청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어요. 35년 동안 살았던 곳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아무도 제가 뭘 하든 간섭하지 않았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일주일 뒤 드디어 주민센터 스마트폰 강의에 참석했어요. 강의실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10여 명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스마트폰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사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목소리가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손 들고 질문하세요. 천천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언제든 질문하라고, 천천히 알려주겠다고. 수진이한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전화 걸기와 받기를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 초록색 버튼을 누르시면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빨간색 버튼은 끊기예요. 선생님, 실수로 다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옆자리 할머니가 질문하자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실수해도 큰일 나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다시 하면 돼요. 저도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전화번호 저장하는 건 어떻게 해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은 제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직접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어요. 전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전화 걸기와 받기를 제대로 배웠거든요.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차가운 말 듣지 않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언니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정말 신이 났어요. 언니야, 나야. 어머, 이 번호가 뭐야? 새 전화기 샀어? 응, 스마트폰이야. 오늘 사용법 배웠어. 어머, 우리 막내가 스마트폰까지 쓰게 됐네. 대단하다. 언니가 칭찬해주는 소리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기뻤어요. 이런 기분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틀 뒤에는 문자 메시지 보내기를 배웠습니다. 역시나 어려웠지만 선생님이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알려주었어요. 할머니,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금방 늘어요. 선생님의 격려에 저는 더욱 열심히 했어요. 집에 와서도 혼자 연습해봤습니다. 처음에는 틀리기도 하고 엉뚱한 글자가 써지기도 했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일주일 뒤에는 드디어 카카오톡을 배웠습니다. 그 유명한 카카오톡 말이에요. 선생님이 계정 만드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프로필 사진도 넣을 수 있어요. 예쁜 사진 하나 골라보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골랐어요. 제 프로필에 그 사진이 뜨니까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어요. 박할머니, 최할아버지, 김할머니. 모두들 저처럼 자식들한테 배우기 어려워서 이곳에 온 분들이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맨날 바쁘다고 해서 제대로 안 가르쳐줘.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야. 대충 설명하고 알아서 하라고 해.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한 달 뒤 저는 드디어 혼자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언니한테 첫 메시지를 보냈을 때의 그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언니, 카톡 배웠어. 곧 언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 정말. 우리 막내 대단해. 이제 맨날 연락하자.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아도 혼자서 해낸 거잖아요.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집에 오는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혹시 뭔가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니면 어려운 거 있으면 연락하시고. 괜찮어. 나 이제 스마트폰도 혼자 다 써. 정말요? 민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응, 강에 들어서 배웠어. 카카오톡도 할 줄 알아. 어머,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어요. 진작에 이렇게 응원해줬으면 이런 일까지 벌어졌을까 싶어서요. 그날 밤 저는 새집 거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검색창에 날씨라고 쳐봤더니 정말로 내일 날씨가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네, 정말. 저는 혼자 웃으며 이것저것 검색해봤어요. 부산 맛집, 건강에 좋은 음식, 혼자 사는 노인 생활 팁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 중에서 실버 댄스 교실이라는 게 눈에 띄었어요. 우리 동네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저없이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삶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유롭고 당당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걸 배우게 될까 기대하면서 말이에요.